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직장인으로서 10년 만에 10억을 모은 분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부자 되는 방법, 1단계 주제 파악, 2단계 절약, 3단계가 투자였는데 이 투자에서 주식 투자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용카드 금융 IC 칩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1억 원어치를 사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2천만 원까지 원금이 쪼그라든 거죠. 하지만 회사의 가치를 믿고 8년을 보유했더니 2억 3천만 원이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원금 플러스 2억 3천만 원. 자칫 손절의 시기를 놓치면 사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 가치 투자에 성공을 하셔서 큰 수익을 보셨네요. 자, 오늘 목요일의 대물, 이번 주의 마지막 대물 시간이죠. 세 분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김현웅 PB,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동양증권 박세진 대리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분 인내심도 진짜 대단하시고 운도 좋으시죠? 그러시네요. 운도 좋으신 것 같죠? 운도 많이 따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그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제 파악.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이 사실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사실 투자해서 돈을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 전략하는 게 사실 더 어렵거든요. 절약. 이 소비 습관으로 돈을 번다라는 그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이라고 그분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세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저렇게 돈이 많다면 막 이런 생각들 항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재벌가 오너들 뭐 뉴스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내가 저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뭘 사고 뭘 바로 사고 뭐 집은 어디다 두고 뭐 이런 생각부터 보통 한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그 정도의 부를 추적한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어떤 부를 추적했을 때 먼저 소비할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고하는 방법부터 근데 너무 소비 편향적인 사고를 좀 지양을 해야지 그런 부자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생각합니다. 맞아요. 부자들이 오히려 더 절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서 대리님 인내심 많은 편이세요? 아직 제가 인내심을 논하기에는 약간 좀 나이상으로 좀 안 되지 않나 싶고요. 언제쯤 논해야 되나요, 인내심을? 불혹은 지나야 좀 인내심이 생기지 않나. 인내심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저기 아기 키우면서 인내심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대물 토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은요, 오늘 중국 PMI 호재로 코스피가 연고점을 썼는데요. 업종 테마 움직임 먼저 보시죠. 최근 이건희 회장의 입원 기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삼성그룹의 3세 경영 승계 작업과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속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하는 삼성그룹의 미래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지주사 체제 전환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는 상당한 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지배구조 관련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며 다른 기업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간 합병을 시작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순환 출자 고리를 끊으면서 모비스와 현대차에 대한 정의선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게 지배구조 개편의 관건이라며 이에 따라 현대차와 모비스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목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지배구조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의 주제가 삼성 지배구조 재편이었고요. 오늘은 또 지배구조를 다시 한번 더 세 분과 다뤄볼까 합니다. 지배구조의 핵심 차트, 오늘 서대리님이 차트를 많이 가지고 와주셔서 먼저 볼게요. 네. 일단 주요 국가 PER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예, 이거 한번 보면 참 우리나라 보면 PER이 지금 10.2밖에 안 됩니다. 거의 뭐 이거는 모든 나라 중에서 거의 제일 하위권이에요. 선진국이 17.4배, 네. 이머징이 11.6배, 전 세계가 평균이 16.5배인데 우리는 10.2배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거 굉장히 낮은데 이탈리아나 미국 이런 데만 보더라도 다 30 뭐 18배 뭐 이래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도 뭐 대북 리스크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뭐 김정은 씨 때문에 좀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아주 화두가 되어 있는 게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다른 타 증시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배당 성향하고 배당 수익률, 일단 배당 성향 표를 보시면 숫자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거 뭐 스페인이 70%, 홍콩 45%, 한국 10%입니다. 한국 10%고 이게 그 배당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돈을 넷으로 맨 끝에 이제 순이익을 벌잖아요.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이제 주주들한테 돌려주느냐 이거를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스페인 같은 데는 100억을 벌면 70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억 벌면 10억만 나눠주고 현금을 회사에다 쌓아놓는다는 거죠. 또 이제 그 다음 표 보시면 배당 성향하고 배당 수익률 표 막대 그래프로 나온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 거는 배당 성향인데 한국이 10%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낮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시가 대비 배당 수익률 국가별로 나온 거예요. 보시면 스페인, 뭐 프랑스부터 해서 맨 끝에 미국, 한국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데 프랑스만 보더라도 거의 5%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연 5% 수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1%. 이거 뭐 CMA에다가 넣는 것보다도 못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거 뭘 사서 이걸 뭐 배당 수익률 주지도 않은 거 뭘로 가지고 있냐. 왜 안 사는 게 좀 당연하네요, 이게. 네, 안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게 사실 네. 회사가 성장을 멈추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배당 성향을 확 줄여가지고 회사에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성장을 계속 하는 반면에 이제 성장이 다 해서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서 저가면 이제 돈이 있어도 이제 요것들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정책들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주가 시세 차익을 못 얻게 되면은 주주들이 화나잖아요. 회사 주인. 그러면은 배당으로 그거를 대신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피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든 회사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조금 이제 성장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 스탁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중소지주사 배당 수익률 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 뭐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맨 처음에 있는 것들이 진양홀딩스 같은 데는 2012년도에 뭐 4.6%. 오늘도 신고가던데요. 진양그룹 주들이. 그렇죠. 진양화학, 진양. 그래서 뭐 2014년 4.8%, 뭐 밑에 보시면 풍산 4.3%, 뭐 3.3%, 2013년에 3.3%.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CMA 금리, 정기예금 금리보다 훨씬 좋은 수익률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가 시세 차익까지 이런 것들이 좋은 주식이라는 인식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에게 어필을 하게 되면 최근에 뭐 배당주 펀드도 나오면서 이런 배당, 고배당에 대한 투자를 하는 전문적인 펀드들도 나오면서 또 그쪽으로도 시세 차익이 또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는 네. 면에서 우리도 이제 뭐 제일 큰 전체 우리 영업이익 뭐 100조에서 110조 정도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둘이서 50조를 합니다. 50조 하는데 50조, 60조를 하죠. 만약에 이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여서 지금이 아닌 뭐 좀만 더 높여가지고 한 20% 정도 수준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PER을 한 10배 정도로 보는데 미국 수준이 16배에서 17배까지 볼 수 있다. 물론 거기에서 이제 대북 리스크를 한
1% 정도 빼주면 50%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론상으로 포인트? 예, 간단하게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지배구조와 배당은 무슨 관계인가요? 지금 지배구조의 핵심 차트로 배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 지배구조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죠. 사실 삼성전자의 이제 그 회장님께서 좀 안 좋으시면서 지배구조 2세 경영으로 넘어와서 상속재원 7조를 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의 지배권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한 50%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1% 주는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 수익률이 1% 얼마나 큰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럴 때 좀 그 최대 주주의 입지가 흔들리고 지분이 좀 작아질 만한 가능성이 있을 때 외국인들은 입금을 세게 내밀면서 배당을 더 내놔라. 반대 입장에서는 얘네들 배당을 좀 더 챙겨주고 나한테 좀 더 친화적인 애들로 이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네.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배당이 뒤따라오는 과제다.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삼성전자가 사실 올해는 배당이나 주주 친화 정책을 펼 것이다. 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기도 했고요. 김현웅 PB님, 지배구조 핵심 차트 짚어주시죠. 예, 준비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사다리님이 네. 저는 간단하게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삼성그룹 최종 예상 지배구조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 쪽 그리고 제조업 쪽, 그다음에 테크 쪽 이렇게 크게 나뉠 겁니다. 그리고 네. 그 밑에 뭐 비상장 자회사들도 많을 거고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 SDS도 뭐 다 어느 기업의 이제 그룹에 속하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재용 씨와 이부진 씨, 이서연 씨가 나눠서 그 그룹을 지배하게 될 거고, 3세 경영제 되면 또 이름도 바뀌겠죠. 지금 범삼성가인 CJ나 한솔처럼 그때 가서 이름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지배 구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결국엔 배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지배 구조, 즉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배당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지분율이겠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지분율이 높아진 다음에는 배당률을 당연히 높이겠죠. 자기한테 사실 돈을 더 버는 방법이잖아요. 네네. 그런 하나의 그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차트는 이제 좀 엄할 수도 있는데 그 미국 광공업과 가동률, 설비 투자 이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삼성그룹을 떠나서 이 설비 투자가 지금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좀 낮은 그 가동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가 낮다라는 것은 무슨 부분을 시사를 하냐면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갈 시점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글로벌 금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활발해져야 된다. 즉, 이 돈이 돌아야 되는 설비 투자가 네. 활발해지고 고용도 활성화되고 지금 소비도 많이 많아야 풀린 되고 유동성이 어디에 고여 있는 건가요? 일단 은행에 이 설비 있으니까 투자 쪽으로는 기업 안 쪽에-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기업에서 좀 더 돈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네. 돈이 오히려 한국을 제외하면은 미국에서는 이미 주주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 본인들의 어떤 지분율도 높여왔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배당률도 높여서 본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설비 투자 말고 그냥 지금 있는 것만 유지를 하는 그런 컨셉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글로벌 배당 성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이건희 회장의 뭐 그런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도 글로벌 현상이다. 네.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뭐 그게 따라가고 이미 있죠. 따라가고 있고. 있어요. 이미 작용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지 마시고요. 네. 사실 가장 그런 배당 성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우선주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신고가예요. 삼성물산 우선주도 신고가고 그런 부분이 바로 잘 이미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박세진 대리님은 핵심 차트 뭘 가지고 오셨죠?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주 친화 정책이 활발하게 시행이 되면서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추세인데 그 국내 시장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지배구조라는 타이틀을 놓고 거기다가 주주 친화 정책 뭐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같은 부분을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시대적인 조류가 그렇게 편승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핌코라고 그 전통적인 채권 헤지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죠. 빌 그로스가 지금 CIO로 있는.
거기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뉴노멀이라는 화두를 시장에다가 계속 던졌었는데 그 이번 14일에 그 빌그로스 CIO가 뉴트럴이라는 단어를 다시 시장에다가 던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제 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고착화돼 있고 그 저희가 이제 성장을 바라보지만 지표 자체는 크게 점프하지 못하는 모습. 거기다가 금리라든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가 다 박스에 갇혀서 어느 정도 그 뉴트럴이 중립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 기아를 중립에 넣는 자동차처럼 오도 가도 못하고 박스에 갇힌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주주들한테 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주는 뭐 주주 자본의 뭐 일환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 자체가 그 일정한 배당 수익률에도 이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게 중요한 그 기업의 역할이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준비한 차트는 그 2012년부터 비교를 한 겁니다. 그 밑에 이제 파란색 칸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S&P 500의 그 구성 기업들의 수익률을 나타낸 거고요. 위에 빨간색 선들은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자사주 매입을 시행했던 기업들, 그러니까 S&P 500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던 기업들의 주가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차트로 있어요. 그 차트 코드로 PKW라고 그 파워쉐어스 그 바이백 그 에치브 ETF라고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들의 성과 그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 보면은 2년 단위로 보면 40%를 상회합니다. S&P 500 전체 상승률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는 그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자사주 매입은 우리 주가가 빠질까봐 그냥 기업에서 사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분율을 늘려주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EPS라고 하는 그 주식의 PER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때 기본이 되는 그 단위에서 EPS를 측정할 때 자사주 부분은 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에서 자사주 오너가 갖고 있는 지분은 빼는 겁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만 줄어들어도 같은 기업을 내는 이익의 EPS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 EPS를 올리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전체 자사주 매입을 시행한 회사가 800개가 넘고 네. 규모로는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수준이죠. 그러니까 주주 친화 정책이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중앙은행에서 경기 부양할 때는 돈을 풀지만 기업에서 어떤 경기 부양의 한 방법으로 그걸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같은 이익 모멘텀이 정체된 상황에서 자사주 네. 매입만 가지고도 기업 이익 가치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로 생각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이건 꼼수죠. 사실은 뭐 물건을 더 팔아서 매출을 늘리고 영업이익을 늘린 게 주가 아닌데. 올라가면 경기 좋아지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부의 효과.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예. 그겁니다. 어차피 매출이 늘어나고 뭐 지금 이게 소비가 확대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 뉴트럴 이런 말씀부터 드렸던 거는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차피 소비 따는 정체가 되어 있으니 기업 스스로 배당을 늘리든 네. 아니면 이런 식으로 EPS를 상승시키든 주주에게 뭔가 환원할 수 있는 정책을 기업 스스로 이제 제공을 하라라는 게 글로벌 투자자들의 화두고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역시 좀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좀 막혀 있었던 부분이 지배구조 때문이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출자순환 해소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꼭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배당이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글로벌적인 트렌드고요. 또 이 지배구조 재편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숙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주사주, 중소형 지주사주, 우선주, 삼성그룹주가 왜 잘 갔는가가 이 핵심 차트 설명을 통해서 다 이유가 설명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질문 드릴게요. 자, 삼성이 배당을 늘릴 거라고 세 분 다 예상을 해주시는 거고 또 글로벌 투자자들도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이 배당을 늘리면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핵심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증권사에서는 수출이 늘어야 된다, 내수가 늘어야 된다 등등 하다가 요즘 배당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일단 뭐 이게 네. 삼성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우리 지수가 뭐 박스권을 돌파하고 안 돌파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 늘렸는데 돌파 못할 수도 예. 있다고요? 근데 왜냐면 네. 제가 이런 지수에 대해서 그런 그 삼성전자 연관을 시키지만서도 좀 연결고리를 제가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는 네. 것이 뭐냐면 지수가 오른다는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로 대변이 되던 시기가 지금 너무 지났다는 얘기죠. 그 조선주라든가 화학주도 오늘 뭐 3, 4% 올랐지만 그거 지금 반토막 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혼자서 지금 많은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질문에 뭐 잘못된 거는 제가 더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가능성은 상당히 굉장히 있다고는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작년에 이제 애널리스트 데이 통해 가지고 작년 이제 10월인가요? 그때 애널리스트를 모아놓고 시가 배당률 1%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어요. 사실 그 이전에 삼성전자의 시가 배당률이 0.5%였잖아요.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배당을 5천 원을 받으면 그렇게 열받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 열받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와서 삼성전자 지배구조 변화, 이건희 회장이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란 거. 솔직히 우리 증권가에서는 이게 지금 몇 년 된 얘기입니까? 굉장히 그렇죠. 오래된 얘기고, 예. 사실 이 숙제는 우리가 고민하는 것보다는 본인들, 그 본인 그룹들 가지고 계시는, 보유하시는 그 부분, 그 회장님들이 더 고민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차곡차곡 준비도 많이 해오셨을 테고요. 하지만 근데 이건희 회장님 생각보다는 좀 빠른 연세에 지금 조금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2세 경영이 본격화되면서 이 외국인 지분에 대한 부담감은 2세 경영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성장률이 정체돼서 뭐 아까 했던 드립니다. 주주 친화 정책으로서 배당 확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사실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밸류에이션으로 가던 나라가 배당 같은 경우는 지금 PR이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저희랑 엄청나게 차이가 크게 난다 이거죠. 그 이유는 배당 성향 때문에 그랬다.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인터뷰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그 한국 사무소 들고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 뭐 그런 분들한테 하면은 어떤 매니저나 어떤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봐도 한국 기업이 할 바에 대만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왜냐하면 네. 배당 성향 때문이다. 시가 배당률 1%, 1.1% 가지고는 우리는 이거를 쥐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 매력도가 너무 낮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웅 PB님은 삼성이 배당을 확대하면서 코스피가 비로소 박스권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떠세요?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거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은 한데, 네. 그래봤자 이제 박스권 자체가 조금 위로 올라오는 수준?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배당 성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그 시가총액이 아직도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이제 배당 성향을 올리면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향 돌파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배당을 많이 주는 거를 무조건 다들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워렌 버펫은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를 싫어하거든요. 배당을 안 하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거 그대로 설비 투자해서 성장하는 회사를 좋아하지. 네. 그게 벤자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의 스승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약간, 아까 박재인 대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체는 EPS가 영업단에서 굉장히 성장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져야만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사실 예. 경기 좋아지고 설비 투자 늘어나고 고용 증진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고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 착시 효과 때문에 이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지수는 견인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은, 예전에 전차군단 시대 때 기억나십니까? 사실 이 현대차, 삼성전자가 이렇게 쫙 오르는 그 시기 때에 개별주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식들은 못 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럴까봐 저는 오히려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개인 외국인이 투자자 돈 못 벌거든요. 지난 8일 동안인가요? 외국인이 거의 삼성그룹주를 쓸어 담다시피 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보다 코스피를 더 선호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시장 분위기는 더 좋아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박세진 대리님? 저는 두 분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인데요. 네. 배당을 올리면 지금까지 아까 처음에 국내 증시의 퍼가 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극심한 저평가를 겪었는가에 대한 굉장히 큰 비중의 해소가 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1980년대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해 있는 모든 주식수의, 모든 주식, 발행 기업들이 제공한 배당의 총액을 주식 발행 수로 나누면 빨간색의 주당 배당금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것 따라서 파란 선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유사하게 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당을 늘렸던 시기가 1986년하고 그 2004년에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네. 두 번 다 그 코스피 상승률이 큰 폭으로 일어났고 삼성전자가 배당을 올리면은 시장이 박스권을 뚫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시가총액 비중으로 40%를 지금 주요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한 두세 업체들이. 거기서 이제 배당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은 네. 나머지 기업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이 영업이익률을 좀 내는 회사들도 이제 배당 성향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까운 사례로 우리가 애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애플 영업이익 단 정체되고 계속해서 이제 좀 이제 기술에 어느 정도 성숙기에 좀 잡혀 있을 때 작년부터 올해 걸쳐가지고 자사주 매입 600불 규모의 그 주주 친화 정책 발표하고서는 6개월 만에 지금 600불선을 다시 뚫어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장에 그게 뭐 꼼수든 아니면은 정성적인 방법이든 결과적으로 외형적인 성장은 분명히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계속해서 쓸어 담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우리 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가 아니라 저는 네. 배당 성향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짜로 주주 친화 정책을 쓰게 되면은 확실한 코스피 그 박스권 탈피의 그 모멘텀이 네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3천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서성수 대리님 말씀하신 건 제가 평소에 잘 귀담아 안 듣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PER이 10배 수준으로 낮게 거래되는 이유가 배당 때문에 평가 절하되는 부분이 있다. 서대리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있다는 부분들을 또 박 대리님 말고 나머지 두 분이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배당을 늘렸을 때 주주 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좀 더 확대했을 때 우리 기업들은 따라갈 것이다. 어떤 기업들이 따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지 언급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 서대리님. 네. 근데 아까 이제 약간 좀 섞어서 얘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아까 많아요. 시간이 김혜영 없어서 PD님 그렇지. 보시면 아까 그게 전체적으로 이 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로스 스탁이 아니에요. 그런 큰 주식들이 그로스 스탁이 아니라 밸류 스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가치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성장 없이 과도한 상승은 그리고 그 배당을 늘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소가 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김현웅 PB님의 말씀도 솔직히 굉장히 인정을 하거든요. 이제 돌아와서 그 삼성전자 여기 보시면 뭐 누가 주주 이게 지금 친화 보시면 정책을 삼성전자, 하게 될까요? 예, 얘기해 주세요. 네. 하다 보면 2세 경영이 진행 중인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돼요. 호텔 신라? 예, 잘 네. 봐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삼성그룹들, 그러니까 우리 왕 회장님들, 그 1세대, 2세대 되시는 지금 2세대 지금 분들이 지금 다른 분들도 지금 갑자기 말을 못 알아들으신다느니, 아니면 밥을 식사를 하시면서 갑자기 잠이 드신대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 그런 사례들이 모 그룹에 모 왕 그룹에 지금 회장님들께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알 수 이제. 없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쫓아가지 않을까 이런 박세진 PB랑 똑같이 생각하고요. 본론으로 돌아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성장성이 정체되고 있는 예상되는 기업 이런 것들이 공통분모를 찾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높아야 된다. 아,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 네. 외국인 지분이 외국인들은 높은 시가 배당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세경이 되면서 지분이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서 네. 성장성이 정체가 예상되는 기업. 우리나라의 5대 그룹들은 웬만하면 다 여기에 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김현웅 PB님은요?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그룹주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 SK 그룹주들, 네. 다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같은 말씀이시네요. 네, 경제 측면에 네. 봐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리더가 이제 이건희 회장인데,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혹시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박세진 대리님?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주주 친화성 정책 중에서도 유독 이제 배당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 밸류에이션 수준을 생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수준이 지금 PER 기준으로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호텔신라라든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40배, 100배가 지금 넘는 수준인데
거기서 배당 성향 1%, 10% 올린다고 그래봐야 실질적으로 그거 주주들한테 들어가는 실제 배당금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측면에서 이제 뭔가 이점을 볼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을 찾으려고 그러면 네. 지금 이제 뭐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그 PER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수준. 하지만 이제 성장에 대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낮은 PER에 정체되어 있는 회사들을 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아차, 현대차 작년에 이제 포브스에서 조사했는데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률 가장 높았던 회사들 1, 2위를 기아차, 현대차가 나란히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당 부분, 안 해줘서? 그렇죠. 배당 성향이 낮으니까. 낮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주주 환원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많다는 거가 되겠고 네. 최근에 좀 핫한 기업 중에 SK CNC 같은 부분도 이제 저희가 배당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저희 최태원 회장님 지금 구속되시면서 다 대표직을 사임을 하시고 가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SK CNC만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계신데 그 SK CNC 38% 가지고 계시고 SK CNC가 GSK를 32% 가져가면서 SK 그룹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네네. 나머지 그룹에서 다 이제 손 놓으셨는데 배당 어디서 받겠어요? SK CNC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이제 받아와야죠. 그러니까 자꾸 돈 되는 사업을 SK CNC에다 몰아주고 뭐 중고차라든지 이런 데 이익 모멘텀이 지금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현대글로비스도 아마 그런 식으로 그렇죠. 움직이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예, 정의선 부회장 있기 때문에. 네. 이 말씀을 다 잘 알아들으시겠죠, 시청자분들께서. 예. 자. 좀 저희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예. 아무래도. 예. 자, 그러니까 진짜 우리 증시가 지금 이제 배당의 계절을 진짜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우리 이제 연말 찬바람 불 때쯤 배당주에 투자하라. 이런 것처럼 이제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점에서 외국인이 그걸 보고 좀 들어오는 부분들, 우리 시세 차익도 노리고 배당도 우리도 같이 계속 쭉 보유하면서 같이 둘 다 겸하실 수도 있고 시세 차익만 노리실 수 있고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 삼성뿐만 아니라 여타 그룹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개편이 끝난 데가 뭐 LG가라든지 이런 데는 끝난 거죠.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셔야죠. 예, 예. 네, 그러면 그 여타 기업들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현황이 어떤지 서 대리님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건 굉장히 지금 뭐 다 ING예요. ING 현재 네.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상속재원이 내는 게 지금 근데 그 상속세가 너무 커서 근데 다 똔똔 되니까 상장해서 그 돈 만들어서 쌍속세 내고 그러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최근 비상장인 이제 우리 부회장님의 네. 삼성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상속재원 7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서 돈을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 화두가 지금 몰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뭐 삼성 SDS 상장을 시키고 뭐 에버랜드랑 어떻게 짬뽕을 시켜서 네. 뭐 상장을 시킨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그렇게 그룹들은 어떤가요? 근데 그거 해봤자 지금 또 2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뭐 연부연납을 하면서 해소를 시킬 수가 있겠지만 지금 어디든지 지금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지배 구조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한 지분 수합, 타 계열사와 지분 수합을 한다거나 또 근데 지분 수합을 할 때는 재미있는 거는 본인이 항상 유리하게 가져가요. 자기 거는 비싸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분은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로 만들어 놓고 다른 쪽에 있는 거는 5만 원짜리로 만들어서 그 교환 비율 자체를 아주 퍼펙트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쪽을 생각해 보시면서 네. 지분 수합이라든가 기업 공개를 하면서 이제 가져가는 그 수혜주들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네. 혹시 두 분 가지고 와주신 내용이 나중에 대물 종목이랑 내용이 겹치시면 생략하시고요. 생략하시죠. 생략하고요. 예, 그러면 마지막에 질문이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3천억 정도 최근 거래일 동안 연일 매수를 해서 그만큼 매수를 해왔는데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배당 가능성,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까? 어떤 의견이세요? 김현웅 PB님. 저는 이제 연관은 있다. 네. 하지만 그게 주력은 아니다. 어느 정도 원오브댐의 이유는 된다라고. 복합적인 판단. 요인 중에 하나다. 네, 더 큰 이유는 네.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의 어떤 예. 한국 시장 자체를 매수하려는 뭐 환차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금리의 어떤 아비트리지를 뭐 네. 그런 노리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주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어떤 삼성전자의 그 지배구조 이슈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풀려있는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네, 어떤 차익을 노리기 위한 어떤 한머니적인 성격? 한머니가 아니고 이거는 항상 이제 자금 유출, 글로벌 자금 유출입 동향을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굉장히 단순한 예를 들면은 미국 금리가 2.5%죠. 우리나라는 2.5%보다 더 많이 3%라고 치죠. 그러면은 이 2.5%의 금리로 돈을 그대로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금리가 더 높은 한국으로 이제 달러를 빼서 원화를 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캐리 트레이드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단적인 어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중장기적인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자금 유출입 동향을 항상 저희가 잘 살펴야 되고, 만약에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계속 달러 약세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도 꾸준하게 이제 원화를 더 매입하는,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개별적인 삼성그룹의 이슈라기보다는 어떤 글로벌 전체적인 이제 매크로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박세진 대리님. 관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가는 환율 편에서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 국내 시장에 외국인 자금을 유입시키는 모멘텀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던 만큼 그게 또 삼성그룹의 이슈가 불거진 게 시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연속성을 조금 더 길게 유지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속도를 더 가파르게 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항상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 전체 방향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 그 시장의 주도 업종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들, 오늘도 사실은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슈들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 아까 서 대리님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나라 주요 이제 산업들에 대해서 이익 모멘텀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다. 그 부분이 이제 답답함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 공감을 하는데, 그거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삼성그룹을 필두로 뭔가 이제 조금씩 실마리가 풀려가는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외국인들이 대형주에 다시 집중하게 만드는, 그러면 이제 보다 큰 자금들이 이제 국내에 유입되는 효과를 좀 끌어올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연성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키워드 맵 보고 갈게요. 지배구조 이슈 키워드 맵입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8거래일 동안 2조 3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22의 부양책 기대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이슈, 1분기 실적 시즌 후반부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에서 전산 시스템 교체를 놓고 지주사와 은행 간의 대립이 불거지면서 주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은행권에 잠재돼 있던 지배구조의 취약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다음 달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배구조 재편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배구조가 재편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면서 지주사나 중간 지주사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숨겨진 자산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배당 기대감도 커집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지킨다면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이 60억 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해 현금 배당률은 잉여 현금 흐름의 1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삼성그룹 강세의 또 다른 특징은 우선주 열풍인데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지급합니다. 배당 기대감이 우선주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한국 상장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 1.1%, 주요 20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증시에서는 배당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 높아지는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 상장사가 대만만큼 배당을 늘린다면 코스피 지수가 2,500선까지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여타 그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한지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지분 가치 여러 가지 것들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현재 11거래일째 주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이 기간 32%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도 한진이 올랐어요. 자, 그렇다면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대물 세 분이 꼽아오셨습니다. 보시죠. 박세진 대리 1위 삼성전자 우선주, 2위 대상, 3위 효성, 김현웅 PB 1위 삼성물산, 2위 삼성전자, 3위 제일기획. 서동수 대리 1위 삼성물산 우선주, 2위 삼성전자, 3위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네, 자, 토론해보죠. 오늘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오늘은 좀 비슷비슷하네요. 그 박사님 제가 지난 삼성물산 우를 1위에다가 넣은 거를 예. 우선주를 강조를 드리려고 말씀을 저희 1위에다가 넣은 것 뿐이지 사실 삼성전자입니다. 지난주에 삼성 지배구조 재편 이슈에서도 1위가 전자였어요. 물산전자 막 싸우다가 전자가 1위였습니다. 그 조금 예. 그러면은 너무 똑같은 얘기하면 그러니까 오늘 좀 박사님 대리를 좀 띄워주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에 대한 그 제가 또 새로운 그림을 지금 방송하면서 하나 그려봤는데 네. 요즘에 정부가 네. 그 정책 재원이 그 세수 없는 정책은 내놓지 재원 없는 정책은 내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배당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지금 그 방향이 나왔어요. 돈이 없는 거죠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 내수도 안 좋고 그래서 경기 부스트업을 지금 시켜야 되는데 돈이 네. 없다 이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시가 배당,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 배당률 1%가 올라가게 되면 네. 한 8조 정도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 주주들한테 가기는 하겠지만 그 돈들이 시중에 풀린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네. 정부가 공기업 배당을 확대를 한다. 공기업의 정책을 뭘 이끌 때는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사기업한테도 그러한 형태들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사실 지금 상속재원을 나라에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 내야 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나라가 어떻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끌어가느냐가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지금 생각하니까 칼자루는 정부가 지금 쥐고 있다 이거죠. 정부가 상속재- 예. 엄청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속세가 그렇죠. 얼마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예. 너네도 상속세가 그러니까 상속세를 조금 덜 받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네. 말이 안 되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배당을 시가 배당을 좀 더 높이세요 했을 때 말을 안 들을 수 있겠느냐. 근데 왜 1위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시작하면 모든 코스피가 다 따라 할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 수익률의 의미로 해주세요. 수익률의 의미요? 우선 그래서 괜찮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능합니다. 수익률도. 그래서 제가 1위로 예.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지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접근은 맞아요. 타당한 얘기고 예.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가 왜 시작을 해야 되는가는 사실은 뭐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시장의 화두부터 계속 끄집어낸 건데 네. 배당 수익률을 올리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이제 삼성의 방향은 주주 친화 정책으로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생겼어요. 그게 정부의 입장이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든 어떻게든 그 방향에 부응을 해야 되고 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우선주와 본주와의 괴리율이라는 거는 항상 이제 의결권의 프리미엄을 그 괴리율로 보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괴리율이 다른 여타 국가들보다 높았죠. 엄청나게 컸죠? 높죠. 예. 근데 그게 한 왜, 5배, 6배. 왜 그러냐면 예. 삼성그룹 같은 이제 오너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너의 의사결정권이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의결권 프리미엄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출자 순환을 끊으라고 그 지배 구조를 재편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선 의결권 프리미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선주가 본주보다 배당 성향이 월등하게 높다 그러면 본주의 가격을 뛰어넘는 우선주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닌데 국내 시장에서는 항상 30%에서 40% 이상의 괴리율을 항상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요구를 해왔다는 그러면 거죠. 삼성전자 배당이 높아지면 삼성전자 우선주의 배당의 상승폭은 더 크단 말씀이세요? 똑같은 폭으로 네. 상승을 하더라도 네, 네. 우선주의 주가가 아직까지 본주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훨씬 싸기 때문에. 실질 배당은 예. 더 크게 들어오는 거고요. 시가 배당률이 더 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연말에 우리가 봤을 때 이 스토리로 20%가 올랐다 그러면 예. 우선주는 지금 30% 정도 할인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 계순만으로도 30% 이상이 오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실질적으로 거기에 조금 더 네. 가속화가 된다 그러면은 우선주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선주가 엄청 강세였고 한번 토론도 했어요, 우선주를. 그래서. 근데
더 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갔던 것보다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선주가 이런 열풍이 불면은 그 우선주의 괴리율을 이용한 그런 투자들도 갑자기 막 같이 성행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질 만한 건덕지가 없는 회사들인데도 그냥 괴리율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막 네네.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치는데 그게 아니라 전공법이죠. 삼성전자 우선주를 산다라는 것은.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주주 친화 정책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업부별 분할 이런 시나리오까지 다 우선주는 같이 그 이득을 노릴 수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물산 우선주 말고 삼성전자 우선주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네. 삼성물산 우선주를 말씀드린 거는 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우선주가 어쨌든 상승 트렌드는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가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있는 것 중에 삼성물산은 상당히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근데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괴리율로 봤을 때는 삼성물산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지금 6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아까 이거 쳐보고 왔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밸류로 봤을 때, 네. 하지만 제가 삼성물산 우선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이러한 흐름 속에 우선주도 굉장히 잘 보고 계셔야 된다. 네. 그 다음에 타 계열사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현웅 PB님, 네. 1위 뭘로 가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거의 똑같은 의견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물산 우선주 모두 다 좀 매력이 있다. 근데 뭐가 돼도 저는 이제 다 찬성입니다. 이 부분은. 예. 내일 사도 됩니까? 뭐 일단 좀 그래도 타이밍을 좀 보시는 게 아니 좋겠죠. 지금 이거 대물 예. 보시다가 나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어. 사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결론 내드리면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저는-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이제 시청자님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삼성전자 가는 시장에서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가 이끄는 시장은 좀 소외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는 손 안 되려면 무조건 넣어야죠. 좀 넣어놓는 게 좋다라는 네. 관점으로 1위, 본다면 1위 어떤 삼성전자 거 갈까요? 우선주로 1위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이게 저도 사실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증권 방송 같은 것들을 이제 가끔 시청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막 이렇게 반면교사 삼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추천하는 전문가가 진짜 제일 싫었거든요. 제일 무책임해 보이고 아니 저럴 거면 누가 못해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계좌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게 1년에 한두 번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방송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번 모멘텀은 정말로 계좌에 삼성전자를 우선주의 형태든 아니면 본주의 형태든 조금 중장기적인 형태로 그 삼성 지배구조 개편이 그 마무리되는 네. 시점까지 한번 담아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년에 한두 번 혹은 정말 평생에 한두 번 어떤 의미 있게 삼성전자를 지금 포트폴리오에 넣을 시기다.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옛날에도 삼성전자 실제로 두 분 그렇게 하셨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는 예. 저 내일 아침에 그 매매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뭘 어디서 봅니까? 아, 지금 객장 이렇게- 파워리그에서 네. 아마오니까. 이번에도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예. 아, 정말 원래 계획이 중요한 얘기. 없으니까 갑자기 내일 사시는 거 아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지금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살 수 있겠어요? 네. 아니 그냥 뭐 네. 한번 그냥 이렇게 일부 포트폴리오 유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물산 우선으로 가시죠. 지금 필 받으셨어요. 갈까요? 울산 우선주도 뭐 지배구조의 중심 개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좀 효성 이거 두 한번 분이-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효성하고 오히려 박센진 대리님이 좀 특이한 게 많아서 박센진 대리님 얘기를 예. 좀 그냥 들어봐요. 간단하게 스토리만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 저는 원래 대상은 예전에 삼성가의 며느리 그룹이었는데 그렇죠. 예. 뭐 그런 삼성그룹하고의 사실 스토리를 보강 그룹이 처가 그룹으로. 예. 거기까지 연결져서 예. 생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지금은 사실은 이게 대상의 영업 가치에 대해서 다시 시장이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서 뭐 청정원이라든지 이런 그 사업 부분의 가치가 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돼 있는데 자사주 매입에 대한 발표가 또 5월 9일에 있었어요. 대상에 그래요? 있어서. 근데 대상그룹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저희가 평소에 대응하기 굉장히 무거운 반면에 자사주 매입이 한번 들어오면은 굉장한 탄력을 보이는 습성을 저희가 옛날에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도 아시나요? 그런 습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보통 주식들이 다 그렇죠. 자사주 매입하면은 보통 이게 어느 정도 수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건 당연히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 작년 9월이에요. 순간적인. 그러니까 대상홀딩스의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있은 네. 후에 정확하게 6개월 동안 2배 올랐어요.
아, 그래요? 대상홀딩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제가 좀. 그러니까 이번에도 같은 스토리로 특히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시장이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주주친화 정책의 일부로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대상의 신고가 행진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지금 스토리고요. 신고가예요, 대상? 그렇죠. 오늘 신고가가 예. 다시 행진했고요. 효성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이슈인데 효성이 지금 그 선대 회장님께서 지금 갑상선 전립선암이신가 지금 하여튼 작년 연말부터 지금 입원을 병세를 앓고 계시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큰아들이 지분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지금 10.4%에서 10.2%까지 0.2% 차이로 들어왔고요. 근데 오늘 이게 저희가 오너님들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니 잘못하면은 이게 다음 주에 저희를 못 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은. 예전 같았으면 삼천 교육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희는 뭐 오너 경영이라든지 뭐 한국의 뭐 지금 그 출국해야 돼요, 지금 바로. 아니 전혀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화이팅이에요. 아니 정말로 한국형 그룹에 대해 저는 그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하는 사람이고요. 약간 수습하는 느낌이 감사히 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회장님들께. 모든 게 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뭐 세습이라든지 아니면 지배구조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그 농구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또 1등 했어요. 예, 그런 경우는 대물에서. 좀 안타깝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효성은 한번 뭐 또 정리하자면 예. 그 지금 이제 2세 구도로 지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지금 지분 확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언젠가 주가로 좀 나타날 수 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발 웃어요. 참. 서대리님. 그러면은 저는 일단 대상이, 근데 대상이 신고가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뭐 이런 말 하는 거 제일 싫어하긴 근데 하지만. 저는 대상 자사주 매입 이후에 많이 올랐던 거. 그 그거 대상 들으니까- 홀딩스의 작년 9월 네. 이후의 주가를 한번 보시고요. 그럼 대상 말고 대상 홀딩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번에 자사주 매입 때 대상은 대상이니까. 아, 대상. 예. 예. 근데 더 드라마틱하게 하려면 예. 대상 우를 사시면 되죠. 대상 우는 슈퍼 신고가거든요. 오늘 이름으로. 아, 그래요? 진짜 이거 슈퍼 신고가라는 말은 제가 주식하면서 처음 들어본다. 어떻게 무슨 신조인가요? 봤을 때, 이거 신고가인데? 이러면 신고가고요. 이야, 이거 뭐야. 이 정도까지 가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슈퍼 신고가라고 그러는데, 강남점엔 그런 표현을 너무 쓰군요. 그러니까 무섭게 오르면은 슈퍼 신고가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오늘 박대님 그 개그가 좀 너무 오늘 되는 빵빵 것 같아요. 터지시는데요? 네, 오늘 예. 빵빵 터지는데 좀 진지하면서 그 웃기는 컨셉. 저는 앞 얘기하는데 그렇게 웃긴 건 처음 봤어요. 너무 크게 웃은 님이 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방송에서 이게 크게 웃었다고 내일 지금. 포트에 효성도 편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은 뭐라고 하셨죠? 효성? 아니, 그러니까 저희, 너무 웃으신 것도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성이 뭐였죠? 효성은 이제 네. 2세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 선대 오너의 지분에 지금 0.2% 차이로 들어왔고요. 거기가 삼남이기 때문에 네. 뭐 여기까지 저는 절대 그걸 바라지 않지만 지분 경쟁으로 만약에 치닫을 경우에는 근데 그것도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오잖아요. 그 경영권 예. 분쟁이라는 이슈를 달고 나올 때는 예. 이게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느 곳에선가 기사가 한 번 또 그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가 또 그러니까요. 그렇죠? 효성 마음에 좋네. 저는 마음에 효성으로 좋네. 예. 가시고. 아 그래요? 네. 대상은 신고가여서 부담스럽고 네. 효성 효성으로 가시고 일단 비슷한 컨셉인 거죠? 그러니까 네, 대상과 맞습니다. 효성이. 삼성전자 우선주가 답이다. 이렇게 예. 결론 내리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이 정말 결론은 확 와닿게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에 좀 드실 것 같아요. 좀 와닿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순위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물 1위, 지배구조 1위, 삼성전자 우선주 2위, 삼성물산 우선주 3위는 효성입니다. 네. 자, 내일은 없고요. 대물이 월요일부터 목요일입니다. 개편 이후에 월요일, 목요일 기억해 주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